예,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장현 시위를 보는 시선들이라는 글을 게재를 했었고요. 작년 3월 이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말과 글들을 전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장애인 단체 안에서도 전장현 시위를 두고 좀 이야기가 갈리는 것 같아서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6월 항쟁 이전에도 장애인 운동이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제 취업이라든가 입학에서 어떤 그 뭐랄까 불평등이라든가 차별이 있었을 때 그런 사별 가계 개개 그 사안들에 대해서 투쟁하는 식으로 그런 운동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항쟁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 운동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3대 대선을 두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다음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과 개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투쟁을 하게 되는데 요걸 양대법안 투쟁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8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도시전설처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88년 3월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만적이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곳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도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투쟁들을 장애자 올림픽 거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투쟁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전에는 학계 전문가랑 경증 장애인들이 위주였다면 이제 중증 장애인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장애인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된 것이 가난 문제, 특히 장애인 노점상들의 문제였습니다. 철거 중에 살해를 당하거나 자살을 하는 그 뉴스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들, 뭐 예를 들어 뭐 장항 수심원 같은 곳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연이어서 거의 1년에 두세 번 이상 이렇게 연이어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98년도에 김성재 교수, 그 다음 새정치국민회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전전전전신쯤 되는 국민의힘 이성재 의원, 이분도 소아마비 장애인 당사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이제 대표가 돼서 한국 장총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운동이 그전에는 기존 정치권의 어떤 요구나 투쟁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두 집단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장총하고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단을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하자. 요거에 대해서 장총하고 국민회의가 찬성을 하게 되는데 장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기 장총련에 속해 있던 단체들이 계속 탈퇴를 해서 장총으로 가다가 결국에 2년 뒤에 이게 와해가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단체들이 저때 이제 사업장 관리감독은 노동부 소관인데 왜 그걸 복지부로 이관하느냐라고 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반대를 했던 단체들이 2002년 3월에 장총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결성이 되게 됩니다. 2000년대가 되면 장애인 운동이 둘로 분열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논문에서 한국 장애인 운동의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둘로 분열됐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분열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함께 시너지를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고 또 그 2000년대로 넘으면 이 두 조직이 전부 온건한 방식의 투쟁을 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보도가 된 것이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추락사가 이 시기부터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이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하고 이것이 발전한 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장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권 문제 외에도 이제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2001년 8월에 장애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열리고요. 또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또 장애인 교육 문제, 그다음 차별금지법, 그다음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 또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차별 같은 그 개개의 사안을 두고 각자 작은 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장현 시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모아보면서 느낀 게
이게 조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그렇지만 이준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22년 3월 초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서 전장현 시위를 거론하면서부터 이 발언들이 쫙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 둘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장총 같은 경우에 3월 31일,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후거든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위주가 돼 있고요. 또 3월 29일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이것도 역시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비난으로 사실 나온 성명입니다. 그 다음은 정치권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난을 하는 시선에서 대표적인 스피커는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인데요. 이준석의 태도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장현의 지금 시위는 비문명이고 야만이고 불법이다 라는 시선이 하나 일단 크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장애인 문제나 소수자 문제를 성역화해왔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온 분위기가 문제인데 내가 그걸 깼다라는 어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담아있고, 세 번째는 사실 기조라기보단 태도의 문제인데 좀 비아냥이 많습니다. 악플 안 받기 기대하셨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반사라고 페이스북에 또 써서 올린다거나, 이런 태도들이 조금 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다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 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의 특징은 요런 이때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선동이다. 그 다음에 갈등 산업 종사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거론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건 불법이다, 6억 원 손해봤다, 모든 장애인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부터 이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일단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위주예요. 그러니까 전장현 시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단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 최혜영 의원하고 김혜지 의원은 이제 장애 당사자분들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준석의 비난이 있은 이후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장혜영 의원도 이제 장애 가족 당사자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전장현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온갖 댓글을 전부 총집합하면 이제 나무위키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일단 제목부터 전동열차 운행 방해 사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23년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안 보이지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 나무위키에 써 있는 그대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드로 되어 있는 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불법 시위고 형법에 저촉되고 21년 동안 억하심정을 현 정권에 풀어내고 있고, 죄 없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애초에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노숙자 집단이고 일개 이익 집단이며 사실 목표는 탈시설인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날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악질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게 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나무위키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 15분의 1 정도만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5분의 4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모으면서 조금 들었던 느낌은,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혐오라는 문제를 들고 온 이유는 소수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혹은 잘못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수자 자체의 문제나 낙인으로 끌고 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말을 쓰는 우리조차도 과연 혐오를 제대로 정의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논의가 조금 이런 얘기에서 모호하지만 빵틀이 없이 붕어빵을 만드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전장현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 발언들의 그 중심적으로 흐르는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격한 시위는 공감받기 어렵고 장애인 이미지만 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도 상호작용이고 소통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과격하다면 왜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태도는 돈이 있으면 해주지만 비장애인도 돈이 없는데 왜 해주냐라는 태도가 사실 또 한쪽에선 되게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소수자들이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우리는 동등한 시민이고 생물학적, 윤리적으로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사고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혐오 표현들을 수집하고 분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지닌 맥락, 의도, 효과를 살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혐오 표현이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고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공론화하고 또 이걸 뭐 강하게 얘기해서 공론장에서 배제시킨다면 이건 처벌이 가장 확실하겠죠. 그럼 어느 선까지 우리가 처벌을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도 지금 혐오나 차별이 명확하게 개념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빠띠 캠페인즈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해놓고 세세적으로 사례도 다 드러났으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